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의 도시 이야기. 익숙한 음악일 겁니다.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되는 음악.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애국가에 가사를 입혀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리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의 원래 주인공들인 스코틀랜드 사람들, 그리고 아일랜드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홍콩이 영국령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때도 이 노래가 불렸다고 하고요. 또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때 유럽연합의회에서도 불렸다는 이 노래. 이별을 아쉬워하는 순간에 불리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유럽연합의 경우에서도 얼핏 느껴지듯 아쉬움보다는 잘가, 다시 보지 말자 라며 다소 시원하다는 느낌의 뉘앙스도 느껴지지 않나요? 가장 많이 들리는 경우는 한 해를 보낼 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부르는 경우가 많죠. 지난 한 해를 온전하게 떠나보내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기도 한데요. 2024년을 확실히 떠나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선곡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질 공간이기도 하죠. 참 절묘하지 않나요? 네, 가사가 함께 불려지는 이 노래 올드 랭 사인 들으며 오늘의 도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Should all acquaintance be forgot and days of all song? Should all acquaintance be forgot and days of all song? For
길벗의 일침. 도시이야기 출연자를 섭외할 때 어느 교수님과 이야기를 준비하다 나눈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쉽고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다 보니 교수님과의 방송에서는 그 이야기 대신에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풀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문득 그 대목이 생각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주를 말할 때 전통문화도시, 소리의 도시, 예술의 도시, 맛과 멋의 도시 등등이 등장하곤 합니다. 주로 맛과 멋, 그리고 소리와 예술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어울릴 행사들이 있죠. 국제영화제, 소리문화축제 등등의 행사가 일단 떠오릅니다. 그러나 의문은 바로 이어집니다. 이를테면 소리를 전주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놓을 만한가? 라는 점에서 바로 말문이 막힌다는 겁니다. 대사슴놀이, 그리고 지금의 소리문화축제가 그런 설명에서 연결되는 어느 전문적 식견의 설명에 등장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주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소리가 등장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앞서 말한 교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에는 귀명창도 많았고 판이 열리면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듣고 함께 추임새를 넣었던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들면서 정말 소리의 도시일까? 라는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어긋나는 걸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에 등장할 도시가 우리의 이런 고민에 큰 울림과 힌트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 네,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를 했어야 하는데요. 아마 오늘 그 오프닝 들으시면서 뭐지? 현아 앵커 목소리가 아닌데 하시면서 의아해 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현아 앵커님 대신에 일일 앵커로 진행하게 된 정진희라고 합니다.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주 수요일 밤 8시에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라는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현아 앵커님 대신에 도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떨리기도 하네요. 자, 이 떨리는 마음 가라앉히고 현아 앵커님으로 빙의해서 열심히 진행해 볼 테니 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눈은 감으시고 귀는 쫑긋 여시고 마음의 눈을 크게 확장해서 집중하시고 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일단 유럽의 도시 같아요.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많이 보이고 광장처럼 보이는데 네, 사람들이 매우 많이 보입니다. 또 그 맨 윗사진을 보면 이 탁자를 펼치고 또 무언가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마술 연기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중절모를 쓴 이 남자를 쳐다보고 있네요. 또 그 아래 사진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두 남자는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고 또 그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도 같이 호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장인데요. 벤치 모습 같아요. 벤치 같은데 글씨가 슈로치? 네, 슈로치라고 써 있는 것 같고 1947년에서 2008이라고 네, 쓰여 있네요. 짐작컨대 이 벤치에 어떤 사람의 사연을 담아 적어놓은 추모의 어떤 표식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럼 이 사진을 들고 나오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실 손님은 네, 아주 매우 영하신 네, 젊으신 분인데요. 우리 전주시 의회 의원님이라고 하세요. 네, 채 30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앳된 외모이신데 네, 우리 신유정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자, 의원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시의원님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사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일 줄 알았는데 너무 젊으신 분이라서 사실 아까 깜짝 놀랐고요. 인사했을 때. 네, 저한테도 그렇고 또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신유정 의원님을 어떻게 소개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본인에 대해서 한번 어필해 보실까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20세기 마지막
99년도에 태어난 전주시 의원 신유정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전주시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재미있고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 걸 목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활동 키워드로는 뭐 청년, 문화예술, 1인 가구, 노동, 교통 등으로 뭐 다양한 키워드가 있고 이걸 토대로 5분 발언이나 토론회 기획 등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지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들도 의원님께서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또 공감이 되면서 또 의정활동을 또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도시 또 어느 공간에서의 이야기일지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직접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영국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에든버러라는 도시의 사진인데요. 이게 그 에든버러라는 도시에서 매해마다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그리고 프린지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도시예요.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 이게 뭐 그 사진을 보시면 거리에서 마술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관람하는 시민들, 관광객들이 있고 저는 이제 이날 마술쇼 외에도 막 불이랑 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도 봤거든요.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벤치 사진은 이건 에든버러는 아니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서 같이 첨부한 사진인데 영국의 이제 엠블사이드 마을이라고 좀 엄청 큰 호수 구역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마을인데 거기에서 우연히 봤던 벤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슈 로치라는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풍경을 즐겨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다른 벤치들에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벤치에 적혀 있는 그녀는 항상 그래 왔다. 이런 문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시간이 지나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표식인 것 같아서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 말씀을 듣는데 순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져음을 제가 순간 느꼈습니다. 자, 직접 다녀오신 건데 그러니까 이 에든버러라면 스코틀랜드의 도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어떤 기회에 다녀오셨고 또 직접 다녀오신 에든버러의 그 인상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다녀온 이야기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2022년 10월에 의회 국외연수로 다녀왔고요. 당시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를 좀 방문을 해서 스포츠나 관광 분야를 주로 살펴보고 왔고 저는 이 중에서도 그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가 가장 기억에 남아서 좀 소개하고 싶었고 일단 그때는 제가 프랑스부터 갔다가 기차를 타고 영국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에든버러는 그 영국 내 스코틀랜드 도시로 약 53만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가 지금 64만이니까 조금 작지만 비슷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해리포터라는 영화나 책을 보셨나요? 너무 좋아하죠. 해리포터. 네. 지금 한참 커피 브랜드와 콜라보해서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에든버러라는 도시의 첫 인상은 이게 도시가 해리포터 영화 자체를 보는 기분이에요. 여기 에든버러 성이 있는데 해리포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학생들이 입학하는 호그와트 마법학교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학교가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 마법학교의 모티브가 됐던 에든버러 성이 여기 도시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조앤 K 롤링이 이제 해리포터의 작가잖아요. 그렇죠. 이 저자가 거기 에든버러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해리포터를 집필했다는 곳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도시 자체가 영화 같다. 이게 좀 첫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리포터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저 지금 처음 알았는데 중요한 또 이야기를 이렇게 정보를 또 얻어가네요. 우리 의원님 덕분에. 네. 사진 그 설명할 때 그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축제에 관해서 어떤 깊은 인상을 담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이 축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어떤 점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에든버러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저는 이 프린지 페스티벌이랑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항상 축제가 열리는 듯한 이 거리의 모습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지 축제의 역사를 알려면
그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그러니까 저희 말로 국제 축제잖아요. 이거부터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매년 8월에 그 3주 동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게 1947년에 시작됐는데 제가 역사를 좀 알아보니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황폐해진 이런 나라들의 좀 문화를 다시 일으키고 그렇죠. 우리가 좀 꽃 피우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보자. 좀 이런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정말 최고 수준의 공연을 홀과 극장에서 매일 진행하는 게 인터내셔널 축제거든요. 근데 이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프린지는 이게 주변에 약간 좀 소외된 이런 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변두리 뭐 맞아요, 이런 변두리. 네네네. 그래서 이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축제에 초청받지 못한 극단 팀이 나는 그럼 자발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렇죠. 그 극단들이 공연을 하면서부터 이 프린지 페스티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추어나 프로를 좀 나누지 않고 누구나 공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958년에는 이제 프린지 소사이어티라고 저희 말로 하면 협동조합 같은 단체인데 이 협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좀 공연을 하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고 좀 행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두의 축제인 거네요. 네. 프로 아마추어 가리지 않는. 네. 상당히 그 세계적인 축제인데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축제에서 벌어지는 그 기간 동안 에딘버러 전체가 정말 축제에 빠져든다고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네, 일단 축제 때는 시내가 통제되고 모든 거리가 그냥 축제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면은 거리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약간 명동 한복판을 그렇죠. 보듯이. 네. 네. 근데 이게 축제 멋있습니다. 기간 동안에도 하루에도 뭐 여러 홀, 뭐 다양한 장소에서도 공연이 진행되고 큰 장소에서는 이게 100개의 쇼가 올라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개? 네, 하루에도. 대단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작은 공연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 제가 갔을 때 이 협동조합 분들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2022년에 진행했던 페스티벌에서는 220만 장 티켓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220만 장이요? 네. 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축제 기간 때 숙소를 구하려면 시내는 물론이고 외곽까지 나가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그러니까요. 거예요. 노숙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진 분들이 네. 전국 뭐 가다음에 세계 각국에서 그렇죠. 찾아오시는 거고 사실은 제가 방문했던 날이 10월이었거든요. 근데 축제가 8월이니까 그러니까요. 전 축제가 끝나고 비 시즌에 간 거죠. 근데 그럼에도 거리 곳곳에 공연과 사람이 가득했고 이 스코틀랜드 지역은 좀 그 남성분들도 치마 옷을 좀 입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그렇죠. 전통 의상을 네, 네. 입으시고 벽에 서서 막 파이프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마술도 하고 다양한 공연이 있어서 저는 그곳에서 나오기가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축제 기간이 아닌데도 네. 정말 그러니까 온 시즌이 마치 축제의 연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도 분명 거리인데도 차가 안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통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일부분은 계속 공연을 할 수 있게 통제를 하는 것 같다는 게 좀 보여졌고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시민 그리고 아티스트가 이 축제를 좀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협동조합 관계자분들도 말씀하셨고 이게 공연을 하려면 장소부터 공연 기획도 다 아티스트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총감독, 헤드 디렉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티스트 디렉터인 네, 거죠. 본인이 네, 네. 직접 모든 자기들이 걸. 무대를 준비하기도 하고 네. 홍보도 자기들이 할 수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재밌는 거는 이 프렌지는 원래 인터내셔널 축제에 참여 못한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프린지도 220만 장 티켓이 팔릴 만큼 상업화가 됐다. 정말. 그래서 프린지라는 것도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프린지에 프린지가 또 생긴.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네, 이 스코틀랜드와 또 이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해서 더욱더 빠져드는데요. 우리 길버 PD님께서도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것저것 또 찾아보셨다면서요. 네. 혹시 들려드릴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 네. 사실은 에든버러와 오늘 그 프린지 축제 이전에 제가 자전거 여행하는 유튜버 영상을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유럽에서 한 8개월 동안 그 유럽의 한 36개 나라를 다니면서 하는 자전거 여행했는데
직접 가신 거죠? 36개 단을. 그렇죠. 그분이. 그분이. 네. 제가 아니고. 네. 저도 한때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제일 그분도 인상이 깊었던 곳이 스코틀랜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프랑스 옆에 영국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를 가니까 온통 그 벌판에 나무 하나 없고 황무지 다 풀, 같은. 그리고 풀과 바위 뭐 이런 정도. 근데 사실은 굉장히 험악한 산들이거든요. 풍경이 근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와 그렇죠. 살펴보니까 제가 프랑스 옆에 있는 영국이 아니라 한참 높게 더구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북극에 가까운 그쵸.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춥고 황량한 그 벌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영국에서도 아일랜드도 가고 웨일스도 가고 그렇죠. 잉글랜드도 가고 스코틀랜드에도 갔는데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문호의 도시 여기를 들렸을 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 축제가 벌어지는 공간이 주로 에든버러 성에서 저쪽 건너편 헐리로드라는 공간까지 로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왕가의 거리예요. 시민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왕만 행차하는 다리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로얄 스트리트네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제가 지금 깜빡했는데 그게 오늘날 그 공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도시에서 그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겠죠. 근데 오늘날은 그 세계적인 축제가 됐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보고 하는 거고 더 흥미로운 거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직접 공연의 한 일원이 되기도 할 것이고 그 축제를 준비하는 그 도시민 전체가 빠져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길버스 일침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전에는 대산놀이 하면은 좀 들썩들썩 했거든 실제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체육관 가서 듣고 막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남일 같아요. 거기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 그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즐기고 그럼요. 해야 될 그렇죠. 그런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프린지 축제는 그것을 만들어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그 에딘버러에서의 이런 경험을 우리 전주시에 적용해서 상상해 보자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사실 정말 궁금한데요, 의원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걸 말하기 전에 제가 또 이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누구나 공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 축제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프로그램 북이 아예 잡지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여기서 이렇게 열린다라고 프로그램 북이 있는데 여기에 등재되는 건 홍보잖아요, 아티스트한테. 이 홍보가 필요하면 유료로 등록하고 뭐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건데 등록하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내고도 그냥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예술인들이 막 시작한 예술인들이 오니까 막 브로드웨이에서 유명한 바이어들이나 프로듀서들이 와서 여기 이번 연애는 누가 성정할까 어떤 뮤지컬이 뭐 성공할까 이런 거를 매해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죠. 배우기도 하고 트렌드를 알아가기도 하는 장으로 작용을 해서 이 협동조합이 예를 들면 발레 공연을 대규모로 하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그 대표가 오면은 그 바이어와 발레 공연을 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매칭이 있어서 그 학생 자체 공연이었던 뮤지컬 6라는 게 있는데 뮤지컬 6, 네, 그것도 프로듀서한테 발탁이 돼서 브로드웨이 공연까지 갔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배우들도 있고 뭐 엠마 톤슨이라든지 엠마 톤슨.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나 재밌고 좋은 선한 역할을 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주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까요? 네네네. 이게 전주는 앞서서 이렇게 저희 DJ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 관광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명소들 아니면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좀 이러한 거리 공연이 활성화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다녀와서도 했고 지금도 하는데
이게 좀 실제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저희가 전반기에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다녀온 다음에 23년도, 24년도에 그 전주 싱스트릿이라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리 뭐 이런 거죠. 이거라고 한옥마을대 여러 스팟들이 있어요. 여러 거점들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고 이거를 시민이나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네네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가야금을 하기도 하고, 뭐 기타를 치면서 버스킹도 하고. 네, 맞아요. 대신 이제 좀 다른 점은 저희가 이제 뽑아서 비용을 이제 지불을 그렇죠. 하고 했던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건 다양성과 컨텐츠를 넣은 거니까 좋았는데, 이게 올해는 예산 자체가 어려워져서 진행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연말에 한옥마을에 갔어요. 그 큰 광장에서 누군가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를 좀 봐야겠다. 그래서 멀리서 봤는데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근데 이제 누군가 민원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는 공무원분이 와서 이제 말려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거리의 모습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의 법 자체에서는 불법인 게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거리 공연을 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연 중에 기타 케이스 열어놓고 비용을 지불받기도 하잖아요. 맞아. 후원 행위로. 근데 이런 행위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거를 바꿔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러니까 좀 신고만 하면 나 공연하겠다. 라고 하면은 자유롭게 어디 공원에서든 맞아요. 네, 좀 부를 수 있는 전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진입 장벽을 좀 낮춰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를 내가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게 통과가 돼야 되고 또 뭐 거쳐 이런 게 많다 보면 그 과정에서 사실 지쳐 나가기도 하고 꿈이 조금씩 이렇게 포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발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하는 것도 막 구글 폼 쓰듯이 그냥 맞아요. 간단하게. 그런 거를 그 장소에 다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를 통해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시간에 재방송이 됩니다. 이 방송은 애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아 설치하시고서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길벗 PD님께서 이제 PD님께 소개받기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활동 등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도 또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내친 김에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이번에 그 전주가 문화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하고 싶어요. 네. 네. 일단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이번 달 초에 선정이 됐는데 약 207억 정도 국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더 될 수도 있고 대략 이 정도의 사업인데 슬로건은 가장 한국적인 미래 문화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어떤 건지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문화도시.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게 미래의 그 도시 상일 거다. 그런 맥락도 그런 있고요. 맥락인데? 저희는 사실 전통의 도시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요즘 2030 세대는 전통 다 좋다. 근데 좀 고루하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전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분들은 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퓨전식으로 해석을 한 게 조선팝 페스티벌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좀 신박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전 자랑스러운데 이런 전통을 지켜가면서도 미래 문화 도시, 그러니까 미래 문화의 것들도 우리가 선도하자. 이런 게 좀 이 도시에 잡혀 있고 일단은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 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그 지역의 인구수 대비로 하면 전국에서 3위 정도 되거든요. 네, 맞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관광객들까지 위한 게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팔복동 산단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이 노후화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즘 도시재생을 많이 넣고 있는데 여기에 좀 탄소나 이런 걸 사용한 신기술이나 예술을 접목한 좀 문화 생산 거점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한옥마을을 비롯한 저희의 여러 플레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또 연계를 하는 거예요. 이 문화도시 안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시민이 문화예술로 행복하고 이러한 미래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하고 문화산업도 조금 더 우리가 거점으로서 전국에서도 이끌어보고 그럼요. 이걸로 또 어쨌든 전북은 전주는 전북에서 큰 도시이지만 저희도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좀 극복하는 게 주요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길벗 PD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15분 도시 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책도 다 읽었었고 네. 그만큼 저는 지향하는 네. 가치인데 여기 저희가 이제 이 PT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15분 문화생활권이 기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문화향유에 있어서 불균형은 없어야 된다. 아무래도 좀 완산구 일부 지역에 좀 구도심이나 한옥마을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다른 외곽들에 있는 지역들도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 지원하자. 그래야 좀 우리 모두가 예술과 친해질 수 있다. 그럼요. 이런 게 문화도시의 전반적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물론 우리 전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통과 현대를 조화를 시키면서 아우르는 거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세계적인 우리 전통 문화를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문화를 통해 전주와 우리 시민들에게 또 활력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침 우리 길벗 PD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여쭙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네. 아까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식사하면서도 좀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그 문화도시라는 게 이제, 이미 그 시행을 하고 이제 종료를 한 도시들도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도시들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부산이나 춘천, 가까이 있는 익산 이런 데서는 거의 이제 종료해가는 시점이고 완주 같은 경우도 이제 한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도시 이야기 방송을 시작할 무렵에 이제 부산에 그 도시재생과 관련한 그 방송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우연찮게 영도의 문화도시센터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좀 시큰둥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익숙해 있는 예를 들면 문화도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예술가들한테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끔 도와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보통의 대부분 시민들한테 뭐 어떤 연관이 있을까? 별로 이렇게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고 또 이제 문화라고 했을 때 그냥 고상하게 어떤 그 음악, 미술, 뭐 이런 장르, 예술의 장르로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컸는데 그런 건가 싶었는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그 사는 것 자체가 문화잖아요. 그렇죠. 소비하고 일상 모든 것들을 영도 문화도시에서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해요. 그 접촉이 굉장히 많아. 예술가들을 끌어들여서 어떤 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뭔가 겉보이게 그럴싸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이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거에 예를 들면 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가 필요하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본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건 테마가 문화를 통해서 삶을 기획해낸다이라고 그 표방을 했거든요. 이 문화도시 센터 고윤정 센터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표현을 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런 거 별로 그 지자체나 그 정부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뭐 보통은 그 문화 또는 관광 이런 거에 어떻게 성과로 이렇게 밖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한테 무슨 문화로 삶을 기획해낸다고 하냐라고 해서 말렸대요. 그런 거 잘 인정 안 될 거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했고
독특하게 이제 그런 데서 평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그 얘기를 네. 듣고서 네. 물론 지금 전주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를 하진 않아요. 또 우리가 흔히 기대하듯이 이렇게 돈 투입해서 뭐 소비하고 말겠지라고 생각이 일회성으로 들었는데 끝날까봐 또. 그랬는데 아까도 소개했지만 그 부산의 얘기나 또 가까이 익산에서 일부 이렇게 시민들이 그 문화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 소개해드렸잖아요. 문화도시 335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일부분일 수 있지만 상당히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문화도시라는 네. 200억이라는 사업이 투자가 돼서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 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는 의원님 같은 고민이 좀 깊게 그 전달이 되고 또 함께 그 공무원들이나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이게 상의가 돼서 챙겨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부산 얘기도 또 익산 얘기도 한번 들어서 그 전주에서 하는데 좀 참조를 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예, 아니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아까 그 가치관이나 이런 정책 방향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시민으로서 저도 기대가 되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어떤 이런 문화예술 행사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발현이 되면은 단순히 그게 탁상 공론식으로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관련된 사람들 그렇죠.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정말 주민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연계해서 그 축제나 행사들이 더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또 거기에서 또 정말 또 더 거기에서 또 범위가 확대되면 이제 일자리 창출로도 또 연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러모로 정말 좋은 그런 방향으로 조금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우리 빌버 PD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띠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좀 한 템포 쉬기 위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그 신유정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곡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Slowly fade away.
네, 아까 저희 그 길벗 PD님께서 여러 문화도시에 대한 우려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일단 저도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 몇 분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하는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술인에게 좋은 게 그래서 뭐냐. 아니면 또 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메이저가 있고 또 주로 관과 소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지 않고 저는 사실 어떤 사업이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는 사업이 성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그런 거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어쨌든 시민과 문화예술인 모두에게 더 나은 문화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여서 이런 컨텐츠 창작도 예술인에게 교육할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문화영역권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대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꼭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열의에 가득 차 있어서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 이어가고 있고요. 자, 다음 순서는 옹고지신 전주입니다. 옛것을 익혀가되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다. 혁신은 나를 지키되 거듭 태어나는 것. 옹고지신 전주를 말해봅니다. 이 코너는 시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전주에 대한 것과 좀 달라지거나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에딘버러에서의 그 프린지 페스티벌 그리고 문화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옹고지신 시간인데 지켜가거나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니면 이것만은 좀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막 뭐 이런 거 하나를 꼭 지켜가라 라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좀 뭔가 포괄적인 이야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전주의 여유로움은 계속 지켜갔으면 하거든요. 제가 전주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 지금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전주를 사랑하는데 제가 코로나 때 특히 이 점을 느꼈어요. 우리 지역은 참 그래도 여유롭고 이러한 위험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도시이구나 생각도 하고 전주로 놀러온 타지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아니 전주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좀 장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러한 전주의 모습들에는 책 그리고 문화 그리고 자연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특색 있는 다양한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고 뭐 독서를 안 하더라도 여유로이 나만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그냥 무료로 즐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게 저는 시민의 삶 하나하나에 행복을 주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뭐 큰 강이나 아니면 뭐 바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천변과 저수지 그리고 뭐 만경강 이런 그 자연들도 있고 또 그런 강이나 천변에서 흔들리는 풀이나 나무들을 보면서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바깥 풍경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너무 좋죠. 네. 저는 그런 게 여유로움의 상징인 것 같다. 그리고 문화도시답게 다양한 공연 행사들이 연일 이어지고 무료도 많고 유료로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전주의 매력인 것 같아서 아무리 바뀌더라도 전주의 이런 여유로움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 그 지금 젊으신 나이인데 시의원이 되셨고 또 지금 2년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의원이 되시기로 마음 먹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떠셨는지 또 시의원으로서의 어떤 이제 의정 활동이 적성에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보람찬 일도 있었을 것 같지만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죠. 뭐 많은 삶은 나이에 비해서 이제 산 건 아니겠지만 처음 당선돼서 활동했던 게 22년 6월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까운 듯 하지만 정말 오래전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20대까지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 겪었던 일들보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마디로 제 활동을 요약하면 시의원으로서 살아가는 거는 좀 파도를 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서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힘든 일도 많지만 보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파도를 타고 싶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시민들의 스피커 그리고 내 친구들 청년들의 스피커가 되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확실히 효용성을 느끼거든요. 이게 보람이 있는 게 정말 작게는 거리를 걸어가다가 제가 이제 그 인도에 차가 들어오지 말라고 볼라드라고 해요. 세워놓은 거를. 그걸 바꾼 거를 봐도 뿌듯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도시 브랜딩이나 이런 거에 관심도 많은데 변압기나 통신 변전함이 이제 거리마다 있어요. 인도에. 근데 이제 거기에 지역 예술인들이 그 동의 특성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하나 예술 작품으로 만든 걸 저희 지역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뿌듯하고 또 이건 작은 거고 또 큰 거는 제가 발언했던 게 실제 정책으로 자리 잡을 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부서한테 피드백을 하고 그럼 그걸 또 반영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정치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로 적성에 잘 맞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힘들지는 힘든 건 없으세요? 아예 당연히 힘든 것도 많죠. 어떤 것들이 힘드셨나요? 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선에서 분명히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공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감을 하더라도 뭔가 이유 때문에 앞으로 같이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설득할 힘과 능력은 없고 그게 좀 답답한 현실들. 그렇죠. 힘과 능력이 없다고 하기엔 좀 너무 뼈를 때리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한계에 부딪히는 그렇죠. 느낌. 그렇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정말 이거를 내가 발의를 해서 이걸 법안으로 통과를 시켜서 이걸 하고 싶은데 있으나 열정도 있고 나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부분에서 그게 딱 차단이 되고 이제 와해가 됐을 때 그때 굉장히 마음도 아프지만 그 의지도 많이 조금 꺾이고 할 것 같은데 본래 이런 정치인 중에 계속 낙선 끝에 비로소 4선 4번째 도전 만에 성공한 경우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분인지 혹시 아세요? 누굴까요? 4번 떨어지고 붙으셨다. 4번인지 3번인지 아마 그런데 도전 끝에 김대중 대통령. 대선에서 아니 국회의원만 해도 4번째 계속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실패가 어떤 자산이 되었고 그렇지. 경험이 되었던 걸 거고요. 당연히 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부딪히는 난관이나 벽들이 있겠죠. 그 벽들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계속 배워가는 거고 신 의원님은 아직 기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또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사실 그 힘들 때마다 그 당시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얻게 되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는 함께하는 거구나. 이걸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럼요. 네. 그 성공만 해서 실패하는 또 대표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그렇게 가는구나. 늘 성공만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무서운 줄 실패의 모르고.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는구나. 어떤지를 몰랐던 거겠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옥고 씨는 그랬지만, 그런 실패는 있지만 인생에 쓴 경험을 못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인생의 진리를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배워갑니다. 우리 길버 PD님을 통해서. 네. 저도 또 이렇게 도시 이야기 오늘 처음 나오게 됐는데 나와서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배운 점도 많고 오늘 정말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함께 나눈 소감 한마디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좋았던 도시를 경험했던 도시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거를 이야기로 풀어가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요. 그리고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이 내가 에든버러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고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전 이게 정말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도시 이야기도 기대합니다. 그걸 전주와 연결시켜서 자꾸 상상하고 네. 그런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전주도 이러면 어떨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네. 그 우리 지니 앵커님도 한 말씀 그 도시 이야기 뭐 간간히 한 번씩 들어보기도 했을 텐데 들었죠. 네. 소감 한 말씀 나눠보실래요? 일단 저는 사실 이 현정 앵커님께서 너무 안정적으로 진행을 잘 하시고 또 잘 우리 길버 PD님께서 리드를 해주시고 또 이 주제 아이템들도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한 번쯤 해볼 그런 시사적인 것들도 많이 교훈적인 것들 많이 주셔서 저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듣다가 오늘 또 이렇게 저한테 기회가 돼서 이를 MC를 하게 돼서 사실 상당히 부담이 갔어요. 네. 왜냐하면 저하고는 제가 하는 진행 방식하고도 좀 다르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일당백을 하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이렇게 PD님의 주도 아래 이렇게 큐사인도 받아가면서 또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우리 의원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역시나 같이 하는 게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참 좋은 사회구나. 이런 생각을 또 오늘 그 녹화를 통해서 그런 또 깨달음을 얻는 또 순간이기도 해서 참 의미 있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저기 우리 지니 지니 앵커님하고 저하고 같이 배워가지고 공동체 라디오 같은 제작자 교육을 받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기입니다. 동기시네, 동기. 네, 우리 입사 동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도시이야기라는 게 원래 제작 의도는 도시이야기라는 게 어떤 전문가라든가 또는 행정가라든가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는 도시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의외로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오늘 나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시고 앞으로 한 번씩 영광입니까? 아니 우리 피디님께서도 너무 잘 리드를 해주셨지만 우리 신유정 의원님께서 너무 재밌게 정말 마치 제가 오늘 같이 손을 잡고 에딘버러에 같이 가서 함께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실감나게 해주셔서 저도 덩달아서 잘 따라갔던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의 그 이야기에서 거론된 이 에딘버러는 저나 우리 길버 PD님에게도 참 어쩌면 생소한 도시인데요. 오늘 이야기만 듣고도 많은 관심이 드는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코틀랜드는 유럽의 변방이 맞죠. 네, 맞습니다. 북극과 가까워서 매우 황량한 지역이라고도 하고 또 춥고 바람 잘 날 없이 나무조차 버티기가 힘들며 풀과 바위가 내내 이어지는 풍경이 그걸 말한다고 하죠. 네, 오죽하면 로마인들은 이곳은 관심 가질 만한 곳이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변방이었던 스코틀랜드 또 그곳의 한 도시인 에딘버러에서 어느 날 야무진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변방이지만 중심이 되는 무대를 꿈꾸며 소박하게 시작된 축제인 것 같고요. 그 축제가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축제가 되어 부천의 프린지, 대전의 프린지, 뉴욕의 프린지, 토론토의 프린지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정말 이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 이야기에서 늘 세상의 중심은 전주를 외친다고 하는데요. 네, 에딘버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접고 나만의 속도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어쩌면 오늘 주제와도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네, 에스파의 프롤로그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오늘 방송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길벗님 그리고 저는 일일 DJ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